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불꽃 푸른 당신과 나 사이에 북한 편을 설명하다가 잠시 쉬었죠. 네,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 기원을 남과 북의 분단 상황에서 찾게 되었고, 그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그 마음의 지도 강정을 할 때처럼,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걸 했다가, 전 아직도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느 날 안기부에서 나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잡아가서 내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예,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나의 앞날에 내가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전시회도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게 시국과 상관이 있었겠죠. 그때 시국과?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그 내적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진짜 이런 현상들, 역사적 결과가 일어났는지 빠삭하게 알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려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공부를 조금 소홀해서 역사 공부하겠습니다. 네, 세계사 역사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약간 직관적 판단으로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제가 되게 친하게 생각하는 작업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진 작가였는데 글을 쓰고 싶어서 소설가가 된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도 있고 그 언니의 남편은 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화가예요. 그 집에 놀러 갈 때 그 구럼비 바위 탁본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보여줄 겸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근데 있잖아요 언니, 나 이제 마음에 들어 북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랬더니 그 언니 눈이 이렇게 갑자기 딱 불이 딱 켜지더니 보람아, 그거 나도 관심이 있어서 글을 써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우리 같이 해볼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언니? 언니는 왜요? 그랬더니 그 언니는 또 조부모님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서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하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는 진짜 가족의 뿌리가 북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일생에 한 번은 그걸 주제로 다룬 글을 써보고 싶다는 게 언니의 소명이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민승 사진작가, 홍임정 그 글 쓰는 언니, 그리고 그리고 저의 남편은 영화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사운드를 가지고 극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맡아서 4명이서 공동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자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강정마을로 결혼을 해서 왔잖아요. 근데 아기가 바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또 임신을 해가지고 뭘 하고 하면서 이 마음의 지도 작업을 조금 못하다가 조금 이렇게 완전 집중해서 하지 못하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저 소개할 때도 말했죠. 완전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막 굴리던 사람인데 내가 중간에 난 안 돌아가고 세계관만 막 돌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더 중요한 어떤 존재에서 내가 막 돌아야 되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우울증이 확 왔어요. 여러분 중에도 우울증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겪고 지나가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 내면이 아주 아기예요. 아직 여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심하게 앓고 지나갔어요. 예.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마음의 지도 이걸 할 때 엄청 힘이 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업 결과에선 보이지 않지만 막상 그 홍임정 언니하고 안민승 오빠 이분 그리고 남편인 박채영 작가 이렇게 셋이가 없었다면 중간에 애초에 포기를 했었을 그 작업이고요. 그 세 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몇 년을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게 돼요. 근데 또 이분들의 이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일단 이분들의 대부분은 가족이 아직 북한에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명 공개가 안 되고 그 이야기에서 자기 입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다 가명으로 바꿨고요. 지역 이름도 다 바꿨고 그리고 이분들 사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굴 노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노출되면 또 어떤 경로로든 뭔가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안에서 이걸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생겼죠. 여기 보면 이분은 박용국 씨인데 이분은 가족이 자기하고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분이 다 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분 노출이 가능한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얼굴도 이렇게 사진이 찍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었고요. 이분들이 마음의 지도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 분들에게 하면은 그걸 약간 추상화하기도 하고 사실과 추상을 섞기도 하고 길을 그렸다가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도 막 그림으로 그리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글도 쓰고 이게 다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하게 기억에 떠올리는 장소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딱 처음에 드는 기분은 그거였대요. 북한 분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다 조사를 받잖아요. 이분이 진짜로 거기서 탈출을 해서 나오는 건지 간첩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계속 자기가 살았던 동네 아니면 자기가 그걸 상세하게 묘사를 하게 한대요. 근데 그게 이거랑 너무 이걸 연상시킨다는 거죠. 마음의 지도가 그 작업을 연상시켜서 처음에 만났던 분들 중에 이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거부감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 포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거에서 뭐가 좋다고 그 이야기 들어서 뭐 하려고 하냐고 동정하려고 하냐고 자기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거를 느끼고 배우고 했죠. 저희의 시선을 어떤 의도로 시선을 던질 것인가가 다 전해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할 때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때는 그 의도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도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거기서부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죠. 전혀 이게 너무 낯설고 힘들어 하셔서 그리고 이분들의 그 지도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전시회라는 형태로 저는 보여주고 싶고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의 역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이면 페인팅이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떠올렸던 이미지들을 각색해서 콜라주식으로 머릿속에서 편집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얼굴이 공개가 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막상 다른 사람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화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나랑의 연관성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나도 더
더 깊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해서 거기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다 저의 가족으로 다 바꿔서 그리게 돼요. 네. 여기 보면 이분은 김은희 씨의 이야기, 가명입니다. 김은희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고, 그 글의 제목, 그 글은 홍임정 작가가 다시 다 인터뷰한 것들을 각색을 해서 글로 썼는데요. 글의 제목이 아버지와 나였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원래는 김은희 씨의 얼굴이어야 하지만 이분은 신분 공개가 안 돼서 저의 가족으로 다 바꿔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분이, 북한에서의 신분이 그 공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복을 입고 여기 와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부복, 예복, 예, 드레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바꿔서 그렸고, 이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 어린 시절의 모습, 저의 얼굴로 바꾼 어린 시절의 모습, 저의 아빠의 모습, 예, 이런 여기서 등장했던 사물들이나 장소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또 박용국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또 그 김은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입니다. 예, 홍인선 씨의 그림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각색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 여기서도 컬러가 굉장히 좀 그 분위기에, 그분이 풍기는 분위기, 그분의 이야기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을 담은 분위기를 컬러로 많이 담았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전시가 또 여기서 음성극도 만들었거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집중도가 떨어져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음악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회 때 여기 보시면 이 지도 밑에 헤드폰 표시가 있고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관람객이 오면은 mp3 플레이어를 나눠드리고 그 트랙 번호대로 들으시면서 그림이랑 그 지도를 보실 수 있게 사진도 보고, 그래서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지도 북한 이 전시는 불꽃 푸른 당신과 나 사이는 제주도에서 아트스페이스 C에서 한번 선보였고요. 그리고 서울 아트링크라는 인사동에 있는 화랑에서도 그때도 전시를 했어요. 그 2번 전시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음성도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런 방식의 소통도, 시각적인 소통 말고도 이걸 결합해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보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